2004년 3월 29일 전남 순천시 한 야산에서 구조 작업이 벌어졌다. 올라와. 랜덤 바로 미치지 말고. 구조대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리부엉이었다. 저. 사람을 피해 달아나는 필사적인 몸부림. 잡아. 날개를 쓰지 못하던 수리부엉이는 결국 구조대원들의 손에 쉽게 들어왔다. 야, 나 이것도 다 틀어진다. 고생했다. 수리부엉이는 바로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 근데 이것도 괜찮아. 날개깃이 사냥을 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부러졌다. 수리부엉이에게 날개깃을 이식해주는 수술이 시작됐다. 인간에 의해 생사를 오가던 수리부엉이는 인간에 의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철원 한 농가의 토끼장. 그리고 그 강아지 그 발발이 그게 겁먹은 고라니가 부러진 다리를 끌며 우리 밖으로 탈출을 시도한다. 아니 차 온다. 날 때요. 사람을 피하려다 고라니는 제프에 그만 철망에 걸리고 말았다. 저쪽에서 밖에서. 자칫 더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 그래가지고 좀 벌려. 야생동물 구조단체인 한국조류보호협회는 고라니를 구조해 사무실로 이동했다. 지금 끈적끈적한 물좀 나오잖아요. 이게 그 관절이 파손된 고라니의 다리는 관절 라인이 염증으로 큰 것 같아요. 심하게 부어있는 상태다. 아무데나 일단 놓으시고요. 아무데나 놓으시고요. 먼저. 다리 절단이 불가피하다. 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고라니는 골절된 다리를 끌고 평생을 살았을 것이다. 수술이 끝나간다고 해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 그거만 한 두세 개 딱 놓고 뭐. 고라니는 마취가 까다로워 수술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이게 발생했다. 말했던 게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위에서 흘러나온 액체가 폐로 들어가면 고라니는 죽게 된다. 숨 쉬냐? 계속 호흡하기. 다행히 위액이 넘어가지 않도록 급하게 손을 쓴 상태. 야생동물 구조 현장에는 그렇게 늘 많은 위험과 부담이 존재한다. 사람 속쓰기만 시켜. 가축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또 이렇게 다치게 되면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신속하게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 부담감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 그러한 것을 역사적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여져 있는데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조금 어려워요. 그 조그만 약물을 좀 잘못 쓰고 그러면 좀 죽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부담을 갖고 하는 거예요. 한 시간 후 고라니는 무사히 깨어났다.
이렇게 또 하나의 생명이 민간단체의 구조 활동으로 다시 살아났다.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야생동물의 순환은 점점 늘고 있다.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다. 밀려든 수많은 야생동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인간만을 위한 개발은 야생동물들의 설 자리를 빼앗았다. 인간에게 자리를 내어준 야생동물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이다. 강원도 철원군의 한 민통선 지역. 대장님들이 다 나오고. 야생동물 구조단체가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했다. 접근하지 마세요. 사람이 많이 가면 더 놀라니까. 올무에 걸린 멧돼지가 괴롭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발견된 지 4시간째. 올무를 벗어나려고 사투를 벌인 멧돼지는 이미 지친 기색이다. 멧돼지를 살리려면 빨리 올무를 풀어야만 한다. 문제는 날뛰는 녀석을 진정시키는 일이다. 마취 주사를 맞고 진정되는가 싶더니 더 지나가고 기다려봐야 될 거야. 끝내 쓰러질 기미가 없다. 마취는 실패였다. 구조단체는 그대로 하산을 결정했다. 여태까지 구조를 하려고 스트레스도 받았는데 또 내일 아침 또 다시 와야 된다고. 그 시간 동안 얘가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고통스럽게 또 이제 온다고요. 근데 그런 걸 놔두고 내려가는 자체도 인력도 그러고 장비도 그러고 능력도 안 돼서 그래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바로바로 와서 구조를 할 수 있는 전문 요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이런 일을 하지만 난 거기서 대해서 뭐 정확히 뭐 배운 것도 없고 경험으로 하는데 이런 쪽에 이제 전문 수의사도 있고 야생동물에 관심이 많은 수의사들이 오셔서 직접 이런 구조할 때 와갖고선 도와주시면 도와준다는 것보다도 참여해서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일이 바로바로 구조가 되고 바로 또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고. 판단들은 생기는 바람에 수리보험이가 수정달리죠. 다음 날에서야 서울에서 온 수의사가 현장에 도착했다. 하룻밤새 멧돼지는 심한 탈진 증세를 보였다. 마취는 철저히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야생동물에 맞는 약물 선택은 특히 어려운 일이다. 마취 주사를 맞은 지 5분. 드디어 멧돼지가 쓰러졌다. 그제서야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다.
앞에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 멧돼지를 올감했던 올무가 이틀 만에 힘들게 벗겨졌다. 이게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도 좀 나 있고 그래서 감염 좀 있을 것 같아서 지속성 항생제 좀 한등이 좀 주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멧돼지의 상태를 체크. 후속 치료가 이어졌다. 주둥이로 이렇게 땅을 잘 팝니다. 그래서 이 콧잔등이 쪽은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이렇게 피부도 굉장히 두껍고 하지만 이게 입술 쪽, 윗입술 쪽 같은 경우는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올무가 조여들면서 그 윗입술 쪽은 조금 상처를 좀 있긴 입었는데 아직 큰 상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좀 감염, 흙이 좀 묻고 그래서 감염을 좀 예방하려고 항생제 일단 투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멧돼지는 올무에서 풀려났다. 인간이 놓은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 멧돼지는 힘겹게 야생으로 돌아갔다. 누군가는 야생동물을 죽음에 빠뜨리고 또 누군가는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겨울은 야생동물들에게 혹독한 계절이다. 얼어붙은 대지는 그들을 위해 먹이를 준비하지 않는다. (2004년 2월 8일) 제작진이 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은 전북 김제시. 그곳에서 탈진 상태로 구조된 두루미를 만났다. 보호사를 갖추지 못한 민간 단체에선 두루미를 방 안에 보호하고 있었다. 올해는 어쨌든지가 먹을 게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저희 윗지방에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며칠 전에 3마리가 저한테 포착이 됐었는데 그중에 아주 건강하고 양호한 상태로 보였었는데 오늘 이렇게 한 마리가 기아 상태로 낙오돼가지고 저한테 구조되게 돼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한강 이남으론 거의 내려오지 않는 두루미가 멀리 김제, 그것도 방 안에서 보호되고 있다. 기력만 회복한다면 두루미는 바로 방사할 계획. 빨리 보내는 게 두루미를 위한 길이다. 구조 다음 날, 두루미와의 한판 실랑이가 벌어졌다. 여기서 할 때면 그러지. 방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두루미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양말을 씌어 시야를 가린다. 우와, 이거 뭐 좀 신발. 트럭 뒷좌석에서 긴 다리로 선체 이동하는 두루미는 보기에도 위태롭다. 아직 물이 지금 이게 지금 다 들어온 상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갈 곳은 얼마든지 있어요. 네, 쉴 곳도 많이 맞죠. 있고. 방사 장소는 두루미가 자주 목격되던 것으로 결정됐다.
방사된 두루미는 걷기만 할 뿐 날 생각이 없다. 다음 날 아침, 그때까지도 날아가지 않던 두루미는 결국 다시 붙잡혀왔다. 경로야, 운전석 문 열고 좌측에 보면 양말 있어, 양말. 운전석. 야, 저 여기 불이 끝까지 다 넣어줘. 불이 끝까지. 오케이. 걸어. 들어가죠. 보호사가 없는 김제에선 더 이상 두루미를 둘 수 없는 상황. 됐어. 이송을 위해 두루미는 비좁은 운반 상자에 실렸다. 철망에 날개깃이 끼어 부상의 위험이 있자 두루미를 트렁크에 세우기로 한다. 나오시죠. 중앙에서 결정하는 깃이 손상되면 방사 후 비행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두루미는 보호사가 있는 군산으로 옮겨졌다. 저쪽에서 놀래. 이동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탓인지 두루미가 보호사 벽으로 자꾸 몸을 부딪힌다. 왜 피났어?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봤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날릴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었는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지금도 자기가 안 날리려고 해서 그런가 노쇠해서 그랬는가 그건 더 이제 관찰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천상 먹이를 풍부하게 공급을 시키고 안정을 찾아주는 거 그게 지금 그거 말고는 제 경험으로는 그게 제일 지금 급선무지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새들이 이게 없으면은 여기에 그때 관광차들이 한막 교통 통제를 지금 먹긴 해주시고 2004년 3월 행정기관에서 전국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다. 눈길을 헤쳐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군산 보호사. 두루미에게 변화가 있었다. 제대로 땅을 딛지 못하는 발. 보호사 안에서 두루미는 간단한 소독 처치를 받고 있었다. 보니까 꼭 그 허물 벗듯이 껍데기가 벗겨져. 이렇게 수고한 보람 없이 이게 정말로 건강했어야 되는데 이런 상처가 나서 또 아직까지 이렇게 또 다시 덧났다는 자체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자책도 오고 또 아직 또 이제 또 남 또 탓도 어떤 때는 해보고 또 시설 탓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은 많지요. 그런 것이 힘든 거지요. 이른 새벽 군산 지회장이 특별히 만든 운반 상자에 두루미를 실었다. 자, 두루미는 방사를 위해 철원으로 갈 계획이다. 이젠 두루미가 시베리아로 떠나야 할 때다. 위협이나 불법적인 살성행위를 이 시기를 놓치면 겨울 철새인 두루미는 야생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민간단체에 의해 구조됐던 독수리들이 먼저 자유를 찾아갔다.
이제 두루미 차례다. 그런데 상처난 발이 문제였다. 네, 이건 자연의 방사하면 동상 거예요. 거양 한쪽 발의 기능을 완전히 소모하더라고요. 두루미는 수의사로부터 방사가 부적합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좌측 다리가 아랫부분 발가락 그게 동상 걸린 거 또 범블후시라고 그래요. 그게 학술명으로. 그게 이제 하나의 종양인데 그게 생겨가지고 염증이 완전히 된 거죠. 저거를 계속 치료는 물론 그동안 했지만은 완치가 안 됐기 때문에 자연에 방사하게 되면 저 결국은 썩어 들어가요. 계속.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더 좀 현실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으면은 지금보다 뭐 이런 상태까지는 좀 더 신속하게 또 후송도 하고 또 신속하게 또 치료도 더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그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좀 한계에 부닥쳐가지고 좀 그 현실에 맞게는 최대한 했다고 봐야죠. 두루미는 바로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로 옮겨졌다. 무엇보다 두루미 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했다. 지금 제1 가운데 발가락은 이미 쓸 수 없는 지경. 파손이 됐고요.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이제 발가락 관절 전체에 전반부 퍼져 있거든요. 있었다. 그래서 이미 이 다리는 이 발가락을 쓸 수 없게 돼 있고 보다 애초에 시도를 했었다라면 최소한 가운데 발가락을 잃는다 할지라도 다른 발가락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시겠지만 지금 다른 발가락도 살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쪽에도 지금 감염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됐고 잘못하면 다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더 이상 방치하면 이제 다리를 자르거나 아니면 두루미가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상태라고 이게. 이 정도면 최소한도 한 달 가까이 됐을 거예요. 진행 과정이. 근데 사실 이게 뭐 전문가 아니고 이게 발견하기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냥 다리가 저니까 절 정도다 이러지 유심히 이거 관심을 크게 못 갖거든요. 이건 뭐 사육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이게 전문가 아니면 잘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러잖아. 바로 이거요. 이게. 결국 두루미는 발가락이 잘려나갔다. 이발만. 구조단체들의 애정만으로 야생동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는 벅찬 일이다. 야생동물을 위한 시설도 인력도 없는 현실에서 많은 동물들이 야생으로 돌아갈 기회를 잃고 있다.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의 보호사는 전국에서 그 규모나 시설이 유일한 곳이다. 마, 또 놀래. 백수야, 얘는 외발이야 외발. 그러나 이것도 다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이미 부상이나 탈진 등으로 들어온 동물들은 보호사에서 지내는 동안 제2, 제3의 상처를 입는다. 충돌로 한쪽 시력을 잃었던 수리부엉이도 보호사에서 새로운 상처를 얻었다. 얘네들이 이제 야생 동물이라서 이게 신경이 날카롭다. 이거는 이제 사람이 여기 지나거나 무슨 외부 요인에 의해서 자꾸 이 장에 부딪힌다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면서 이제 이 머리 쪽을 부딪히면서 이쪽 눈이 안 보이거든요. 얘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날아가다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그냥 장애가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저 철창에 부딪히면서 자꾸 찢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감염이 돼서 이렇게 보호를 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2차적인 또 부상을 입은 거죠. 애초부터 보호사는 다친 동물들을 위한 시설이기보다는 그저 동물원에 가까웠다. 일단 그 보호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건 그냥 그 사람들 사는 그 아파트나 그냥 동물원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적으로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실제 좀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호사를 만드는 목적에 부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만드는 목적이 뭔가를 갖다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그 잘못하면 또 다른 이렇게 다친 동물을 가지고 또 다른 동물원을 만드는 그런 효과밖에 가지고 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맨 처음부터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을 시키고 다친 동물들을 위한 그리고 그들의 그 보호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 보호사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2004년 2월 5일 충남 수덕사에선 대규모 방생 행사가 있었다. 전국에서 구조되어 온 동물들이 야생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 많은 야생동물들이 원래 자기가 살던 자리를 찾아갔다. 그런데 유독 잘 날지 못하는 독수리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말똥가리 봐봐. 말똥가리 저 오른쪽으로 갔어. 저기 우리 나라 쪽으로. 독수리는 한동안 행사장을 맴돌다 어디론가 사라졌다. 제작진은 독수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눈 위에 끌린 날개 자국으로 보아 독수리는 정상적인 비행이 불가능해 보였다. 별도 얼마 크지도 않아요. 조금만. 수백 미터를 추적한 결과 독수리는 누군가가 안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가서 치료해야 된다고 예. 데리고 갔어요. 아. 자기들끼리 뭐 연락하면서 예. 한 사람은 차 갖고 오고 예. 두 사람은 여기 있다가 예. 독수리 안고서요. 그러니까 안고 예. 차 불러가지고 독수리를 데리고 간 것은 태우고 들어갔어요. 한 민간 단체. 그렇습니까? 네. 이틀 후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안동지회에서 독수리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한눈에도 야생동물들이 살기에는 열악한 시설. 이 단체는 분뇨 처리장으로 쓰였던 건물을 임시 보호사로 사용하고 있었다. 동물들한테 적절한 시설인가요? 아니죠. 답답하게 그래야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답답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막아가지고 거기에 갖춰놓고 먹이주고 이래야지. 거기에 대한 재반 시설은 뭐 기준을 10으로 주면 1밖에 안 됩니다. 시설이라고 볼 수 없지. 열악한 보호시설은 야생동물보호협회 안동지회만이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야생동물들의 생사가 모두 민간단체들만의 몫으로 떠맡겨져 있다. 이제 치료를 해서 다행히 막 골절상을 입었다든가 또는 중독된 거 이런 것을
치료해도 바로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고 대부분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 이 회복시키는 기간 동안 사육할 만한 장소,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비단 저희 경성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야생동물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2004년 2월 17일 또 다른 방사 행사장. 대가리 병나라니까. 방사를 기다리는 동물들 속에서 우리는 보름 전 충남 수덕사에서 방사됐던 독수리를 다시 만났다. 하나, 둘, 셋! 오랫동안 좁은 우리에 갇혀 있었지만 동물들은 그래도 원래의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힘 빠졌다. 그러나 독수리는 이번에도 자신이 가야 할 곳을 금방 찾지 못했다. 구조대원들이 떠밀듯 쫓아내고서야 독수리는 겨우 시야에서 사라졌다. 독수리는 야생으로 무사히 돌아갔을까? 세 시간 후 사라졌던 독수리가 다시 시야에 들어왔다.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린 채 독수리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독수리 한쪽 날개가 이상해 보였다. 마지막으로 안간힘을 쓰던 독수리는 결국 몇 미터도 가지 못했다. 구조를 서두르기로 했다. 독수리는 곧 연락을 받고 달려온 구조단체에 넘겨졌다. 남기 많이 다쳤는데. 구조대가 급하게 달려간 곳은 안동 시내의 한 야생동물 진료소. 배가 완전히 부러졌는데 엑스레이 찍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뭐 촉진상으로는 완전히 부러졌는데 독수리의 부상은 심각했다. 왼쪽 날개가 완전히 부러진 것이다. 방사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독수리의 날개는 언제 부러진 것일까? 지금 여기 척골이고 그다음에 요골인데 요골하고 척골하고 다 골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조류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옮겨가지고 수술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이 많이 생겼는데 뜯고 나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부상이 심각한 독수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다.
단지 부러진 날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붕대를 감아주는 것으로 치료는 끝이 났다. 조직 안 상하게끔 유지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단 자 외친. 잠깐만요. 손으로 해. 그러면은 뭐 저희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뭐 외과 팀들 다 퇴근했을 거고 이 조류 쪽으로는 지금 처리가 지금 잘 할 된 건데 일단 확인하셔가지고 바로 좀 연락 주세요. 안동 동물병원에선 급히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했다.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지정한 야생동물병원이지만 독수리를 치료하기엔 역부족이다. 되면은 그쪽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그러면은 연락 오는 거 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단순 어떤 그 일반 그 동물에 있어가지고 골절을 하면은 여기서 피닝을 하고 기부스를 하면 되지만은 얘처럼 좀 특수하게 그 뼈 자체가 이제 비어 있어가지고 공기가 차 있는 그런 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좀 특수한 장비하고 마취 장비가 있어야 돼요. 어떤 그런 걸 하시려 그러면 어차피 더 상급 어떤 진료기관 의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아직까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보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1차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틀 후 독수리는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서울로 옮겨졌다. 잡으셔야 돼. 그런데 이곳에서 놀라운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이게 지금 전에 다쳤던 자리, 전에 다쳤던 자리. 독수리의 날개가 방사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부러졌다는 것이다. 이건 아주 선명하지 않습니까? 하얗고 특히 깃털 있잖아요.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발견이 안 돼요. 완전히 그 주변도 마찬가지지만 독수리의 부러진 날개는 깃털에 덮여 있어 구조단체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날개가 부러진 것은 2~3개월 전. 이미 부러진 날개로 방사된 독수리는 더욱 큰 고통을 당해야 했다. 결국 독수리는 날개를 절단해야만 했다. 얼마큼씩 여기 다 꺼내려고 하니까. 독수리에게는 더 이상 방사도 야생의 삶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겨울철 이런 거 많죠. 지금 봄철에 봄이 되면서 이게 다 인간 초론 지역의 내려온 거야, 동물 이게. 구조 단체인 너구리가 부쩍 많이 들어왔다. 이게 뭐라? 너구리는 대부분 다 상태가 구조된 지 바꿔버렸어요. 서너 시간 만에 스테리스에 죽어버렸다. 걸려 있는 거예요. 모두 같은 질병이 이쪽 지방이 원인이었다. 지금 전반적으로 남부 지방에서는 홍역이 많이 유발이 되고 있고 북부 쪽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다 뽑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데이터가 관리가 돼서 수집에 대야만이 우리나라에 어떤 질병이 어떻게 유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부상이나 조난 원인은 물론 죽은 동물의 사인을 파악하는 것은 야생동물 구조 활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원인을 밝히고 그 위험으로부터 동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 활동에 관한 기록들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할 중요한 기록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야생동물에 관한 구조 기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산망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25.51%. 전산망을 통해 구조되는 동물의 비율은 물론 부상 원인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25마리. 30% 미만의 동물들이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야생동물을 구조해 왔는데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구조 활동 끝난 건가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작업들이 실제로 우리가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처음부터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들, 그들이 남기고 간, 그들이 야생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최대한 얻어서 그들이 다시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동물들을 이런 기록 프로그램을 같이 돌려서 평가를 한다면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생태계의 건강성이 얼마만큼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어디가 병들었는지,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니까 390, 80, 375. 너무 많이 야생동물 구조 현장에선 수달과 같은 희귀종도 자주 볼 수 있다. 500ml 정도? 멸종 위기에 몰리고 있는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죽은 동물들조차도 조금씩 소중하다. 갈라져 있는 것 같은데 양쪽 다. 발바닥도 하나 찍어야 되겠다. 죽은 동물을 통해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야생동물 구조 활동이 갖는 보다 큰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바깥쪽 해부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일살다생입니다. 한 마리를 죽여서 여러 마리를 살린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죽은 동물들을 부검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동물을 2번 죽이는 거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은 얘가 죽은 거를 말을 않기 때문에 몸으로 다 표현을 합니다. 왜 죽었는가? 자기 장기를 통해서, 자기 장기의 상태를 통해서 내가 왜 죽였다고 강력히 말을 하고 있고, 이제 수의사가 필요한 거는 이제 그런 증거물들을 잡아서 얘가 근본적으로 죽인 사인이 뭔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이제 부검의 과정이고요.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검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최초 샘플링부터 해가지고 검사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철원에 새 식구가 들어왔다. 제 두루미다. 제 두루미는 발견될 당시 2 다리가 모두 부러진 상태였다. 지금은 이게 다리가 부러져 갖고 이 피를 가갖고선 고정을 한 상태예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발도 차고요. 이 혈행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리가 거의 제 기능을 못할 가능성이 높은 그래요? 그렇죠. 지금 이게 신경도 죽고 혈행 순환도 제대로 안 되면은 이게 이제 개사가 돼요. 죽어 들어간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이게 절단 수술까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좀 최악이죠. 부상에 대한 수술은 이미 끝난 상태. 제 두루미의 생사 여부는 지켜보고 살펴주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수의사의 조언을 얻어 구조단체 회원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제 두루미를 위한 재활치료기. 제 두루미가 제 힘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재활치료기는 부러진 다리를 대신할 것이다. 지금은 아프니까 이제 땅을 잘 안 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힘이 생기면은 이 친구가 이제 다리를 자꾸 땅에 대고 일어서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높이를 이제
약간 조금씩 낮춰서 다리에 더 힘 붙이게 시켜서 이제 물리치료까지 병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기 힘으로 설 동안 이렇게 우선 예.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은 다리를 잃은 제두루미에게 생명을 이어가는 마지막 버팀입니다. 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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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오이, 옳지. 넘겨, 넘겨. 어이, 됐어. 작년 7월 보호사에 들어온 멧돼지는 요즘 부쩍 바깥 세상에 관심이 많다. 새끼 때 구조된 멧돼지는 야생보다는 사람의 손길이 더 익숙하다. 아이 그지. 그래서 멧돼지는 돈돌이란 이름도 얻었다. 과연 돈돌이는 보호사 밖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일반 산에다 내보내면은 인간적으로 내려오죠 얘가. 먹이고 갈 수 있는 게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내려오면 사람한테 잡혀 먹힐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 산에다 내보내기가 안 좋은 거죠. 지난 3월 7일 발가락을 절단했던 두루미. 조금 더 좀 붓기 빠진 것 같아. 다행히 상처는 잘 아물었다. 꼼꼼히 소독 처치를 잘했던 탓이다. 지금 현재 여기 잘 아무로 붙어 있어요. 부종이 있었고 열이 났댔고 통증을 느끼는데 오늘은 부종은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열도 거의 사라지고요. 상당히 좋은 경과에서 지금 치료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빨리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번식기로 돌아가지 못하고 철원에 남은 두루미는 다음의 겨울에야 무리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걸려. 안에서 해줘. 두루미를 위해 보호사의 차양막을 덮는 작업이 한창이다. 됐다. 땡겨. 됐어. 1년 동안 두루미가 지내야 할 새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벽방생활. 치료를 받느라 한 달이나 나무 상자에 갇혀있던 두루미가 드디어 넓은 보호사의 주인이 됐다. 발가락을 다쳤던 두루미에게는 한 달 만에 디뎌보는 흙이다. 금방 적응하던데. 살라는 의지가 강하잖아. 제가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몸 상태가 호전이 되면은 다시 이제 그 자연의 품으로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죠. 자연에 나가갖고 다시 동료들 만나서 같이 또 생활할 수 있으면 또 좋은 거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김제에서 군산으로, 군산에서 철원으로. 두루미가 자연으로 돌아가기 전 머무는 마지막 장소가 될 것이다. 지금 계속 틀어지면 10병령씩 들어가거든. 들고 나는 것이 반복되는 공간. 그것이 바로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보호사다. 약 9개월간이나 보호사를 지키던 돈돌이의 방사가 결정됐다. 연락도 온다. 잘 살았나? 응? 일찍 가는 줄 아나 보다. 응? 저도 잘 살고. 도망가네 또. 일로 와, 돈돌아. 돈돌아. 돈돌아, 일로 와. 마지막으로 가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한번으로. 뭐 시원섭섭하고. 빨리 이거 자연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도 안 됐고 지금 상태에서 이제 마취해놓고 옮겨가서 그 뒤에 이제 다음에서 잘 살면 좋은 거지. 야, 돈돌아.
쓱은 스무스. 응? 야, 동들아. 방사장소인 비무장지대까지 안전하게 가기 위해 마취가 이루어졌다. 전화를 좀 해봐요. 우선 최대한 예, 의장 한국전력부 철원제입니다. 예, 거기 정헌명 대위님 아니십니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오랫동안 사람 손에 보호되었던 멧돼지가 야생으로 돌아가면서 겪는 마지막 진통이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시고. 돈돌이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됐어? 다리 풀러. 뭐가 좀 그래? 한번 더. 아니, 여기다 쳐, 여기다. 야생에서 온 멧돼지는 야생에 살아남아야 한다. 40여 년간 인간의 출입이 통제되어 온 금단의 땅. 돈돌이는 인간의 간섭으로부터 멀어진 야생으로 들어섰다. 예, 얘기했어요. 그래서 도착한 2시 마취에서 깬 돈돌이가 드디어 비무장지대의 흙을 밟았다. 구멍 떨어졌네. 아이고, 거기서 자빠졌네. 저 가까운 데서. 자연으로 되돌아간 돈돌이는 사람이 지어준 이름을 버리고 이제 야생의 멧돼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비무장지대 안에서야 그들은 생존을 약속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뭐 애들이 자연에서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죽으면 그만인데 우리가 그 죽어가는 동물을 하나라도 살리면은 지금 이게 자원유산이라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이 멧돼지는 뭐 천연기념물이나 무슨 멸종위기종이나 그건 아니래도 이 독수리나 무슨 제두루미, 두루미, 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새, 또 동물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동물들 그런 걸 왜 지정을 했겠어요? 그런 거 자연유산으로 남기고 싶고 길이길이 또 남아있게끔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라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지정만 해놓고 아무 조치 없이 얘네들 뭐 자연에서 알아서 살아라. 아프면 죽고, 다치면 죽고. 그거는 말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누군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그런 게 지정이 돼 있지만 또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인간과 동물의 영역을 가르는 마지막 남은 경계선 비무장지대. 야생동물들이 인간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땅이다. 민간단체의 힘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활동은 야생동물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 그들 나름의 최선을 다한 구조활동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 인간이 동물에게 안겨준 상처와 고통은 인간 스스로 풀어내야 한다. 구조된 동물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은 단 30%. 우리의 열악한 현실에서는 그나마도 기적일지 모른다.
네.